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열화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열화학은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배워야 하는 주제이고, 화학에서는 특별히 열화학이라고 하지만 종종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열역학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영어로는요, Thermodynamics, 이 서머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학문 분야인데 다른 전공 분야에서는 종종 한 학기 내내 심도 있게 배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학 분야에서도 물리화학에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열화학 또는 다른 말로 열역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이고, 특히 우리가 학습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 속에 수반하는 열을 취급하는 학문 분야로서 화학 변화와 열 현상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주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열화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는요, 열화학을 학습하기 위한 필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열화학 기초 개념을 잡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던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열화학적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에너지, 일, 온도, 열입니다. 각각의 그 용어들은 정해진 기호들이 있습니다. E, 그다음에 일은 W, 온도는 T, 열은 Q라고 하는 이러한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에너지는 무엇이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에너지의 종류로는 운동 에너지,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 종종 이 운동 에너지는 대문자 E와 소문자 K를 이용해서 EK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자동차나 흐르는 물 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죠. 또 다른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약어로는 EP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에너지를 배울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당시에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높은 곳에 정지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높은 지점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정의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학에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기 좋은데요. 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느냐? 자, 포텐셜 에너지는 영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때 바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물체가 이 높은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학에서는요, 바로 이 화학 결합, 우리가 이제 다루는 다양한 분자들 속에 존재하는 화학 결합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화학에서는 화학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케미컬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화합물 속에 결합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에너지가 바로 화학 반응 중에 열이나 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가급적이면 위치 에너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영어 그 자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은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일입니다. 뭐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죠.
자, 1은 어떤 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직접적인 에너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물리학에서는요, 이를 일정한 힘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일정한 거리, d만큼 이동시켰을 때, 그때 힘 곱하기 거리를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평지에 어떤 물체를 놓고요, 이 물체를 일정한 힘 F로 거리 d만큼 이동시켰을 때, d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F는 힘의 단위니까 뉴턴인데요. 이때 힘 곱하기 거리, 다시 말하면 F 곱하기 D죠. 단위는 뭐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이 뉴턴 미터를 우리가 바로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턴 미터, 1뉴턴 미터는요, 바로 에너지의 단위인 1줄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입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 과학자 줄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단위입니다. 이 줄이 바로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은 에너지의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요, 온도입니다. 자, 온도는요, 특정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무질서한 운동을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가 높다.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무질서한 운동이 매우 격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운동이 격렬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에 대한 단위 다 기억하시죠? 섭씨온도 디그리 C, 그 다음에 화씨온도 디그리 F, 그 다음에 절대온도인 켈빈이 있습니다. 이 온도들 사이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죠. 자, 이 상호 전환 관계가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이 수업 영상의 1장의 4번째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온도의 단위는요, 에너지의 단위가 아닙니다. 온도를 에너지로 환산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는요, 물질의 성질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 자체는 물질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은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의 열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동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은 에너지의 이동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열은요,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사용합니다. 자, 앞서 언급한 온도와 특정 온도를 보이고 있는 물질의 성질을 반영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 즉 열 에너지를 알아낼 수도 있는데, 그 열은 바로 에너지의 단위를 가진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 일, 열은 모두 에너지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개념들은 모두 에너지의 기본 단위인 줄을 공통 단위로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계속해서 중요한 기초 개념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개, 영어로는 시스템, 주위, 영어로는 서라운딩, 우주, 유니버스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우주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열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용어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열화학에서, 제가 열화학은 연력학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 없다. 자, 전환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요, 다시 개와 주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는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했죠. 주위는 영어로 서라운딩인데요.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용어인데,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주의 특정 대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에서 개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반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탐구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 반응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라든지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플라스크, 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 그 자체를 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개는 조그만한 유리시험관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러한 시험관 내부를 개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방의 공간을 개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관심이 있는 대상 그 자체를 개라고 합니다. 자, 개를 정의하면요, 주의는 자연적으로 정의가 끝납니다. 우주 전체 공간에서 개를 빼면은 남은 우주 공간이 바로 주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앞으로 열화학에서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개를 중심으로, 이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이고요. 이 모든 열의 출입 또는 일의 대상, 에너지의 변화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탐구할 예정인데, 이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개 시스템입니다. 자, 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기초 개념을 잡고 갈게요. 열화학에서 사용하는 개는 크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개는 열린 개, 오픈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 세 번째는 고립 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의 개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 개를 유리 플라스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개의 유리 플라스크가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금한 현상,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이 유리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 서로 다른 상태의 유리 플라스크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열린 개는요, 오픈 시스템. 어디가 열려 있나요? 바로 유리 플라스크 위에 이 뚜껑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플라스크 안에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에는 이제 그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주위, 이 플라스크 밖이 주위입니다. 주위와 열 전달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플라스크에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질이 출입이 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오픈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은요, 이 개의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개 밖에, 다시 말하면 주위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러한 물질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열린 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유리 플라스크 벽을 통해서 열 전달이 주위로 열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주위에서 개로 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열린 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을 컵에다 담아 놓으면요, 물입니다. 자, 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물 분자입니다. 물질이 밖으로 주위로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일 경우에 손을 갖다 대면 어때요? 따뜻함이 느껴지죠.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열린 개이고요. 닫힌 개는 열린 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뚜껑만, 자 보세요. 뚜껑만 막았습니다. 자, 뚜껑을 막아서 개를 밀폐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은 외부로, 다시 말하면 주위와 개 사이의 물질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리 플라스크 벽을 통해서 개와 주위로 열 전달은 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닫힌 개입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은 고립계인데요. 고립계는 닫힌 개에서 아예 열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유리 플라스크 외벽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 같은 거. 단열재가 뭐예요? 열을 차단하는 물질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감싸 놓은 것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하고, 역시 그 플라스크의 입구도 뚜껑으로 막아 놨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개로부터 물질이나 열의 출입이 둘 다 불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고립계입니다. 자, 열화학에서는요, 이러한 세 가지의 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요. 이때 각 개의 특징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화학 반응 과정에서 물질이나 열의 출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열린 계, 닫힌 계, 고립계의 특징, 특히 물질과 열의 출입에 대한 서로 다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일, 열이었죠. 자, 에너지와 일, 열은 모두 에너지의 단위를 이용하고 줄의 단위를 쓴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 개와 주위, 그리고 개와 주위를 합하면 바로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개는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대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개를 중심으로 계속 열화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는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자, 열린 개와 닫힌 개와 고립개에서는 물질과 열의 출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물질과 열의 출입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열화학의 중요한 기초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